HSBC에서 정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금융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바로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금융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죠. HSB의 담당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양자 컴퓨팅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다. 와,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죠? 마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우주 경쟁처럼 이제 금융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발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 건데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넘어서 이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그리고 이 기술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쟁 구도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금융의 스푸트니크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SB가 IBM이랑 손을 잡고 뭔가 대단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한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4%. 이게 뭐냐면 최첨단 양자 프로세서를 썼더니 채권 가격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무려 34%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하고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 데 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준 개념 증명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기술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현재 양자 컴퓨터는 한계가 명확하다고들 하잖아요. 도대체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은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치를 증명한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순수하게 기술력만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기술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요즘 양자 컴퓨터 시대를 NISQ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성능이 강력하긴 한데 아직 오류도 많고 좀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불완전한 천재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SB랑 IBM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이에요. 모든 걸 양자 컴퓨터 하나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그대로 맡기고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미세한 신호를 찾아내는 정말 어려운 일만 맡긴 거예요. 일종의 드림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의 가치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다는 거,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이걸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크게 보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금융 거인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다 같이 기술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재와 미래 사이의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양자 컴퓨터로 주식 거래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죠. 이 상용화까지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딱 연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성공한 거죠. 아직 실시간 거래는 아니고요. 그럼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이 정말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큰 규모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지, 이런 걸 증명해야 하는 험난한 과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5년이 걸릴지 20년이 넘게 걸릴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는 정말 핵융합 기술처럼 인류의 거대한 문제들을 풀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비전이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현재와 미래 사이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요, 이제 단순히 HSBC나 JP모건 같은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서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 판을 이끌어가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아주 달라요. 미국은 IBM, 구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모양새고요.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정상에 오르려는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입니다. 이런 라이벌 관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기술이 양쪽으로 쪼개지는 기술 블록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지금의 모든 암호 체계를 다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승점이 아닌 출발 신호. 이번 HSBC의 성과는 정말 대단한 이정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출마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이에요. 이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요. 결국 금융의 미래는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까요? 경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승선은 아직 아득히 멀리 보이지만 확실한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기술과 세계 권력의 지형도를 뒤바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